손흥민 선수가 리그에서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스텔리니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조금 더 높은 지역에 배치시키고 있다는 게 가장 주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요, 사실상 쿨루셉스키가 손흥민의 전진 배치를 위해서 중앙 미드필더처럼 사실상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스킵, 호이비에르, 쿨루셉스키, 그리고 손흥민과 케인이 전방에 위치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수비할 때는 수비 라인 내려갔을 때 손흥민이 전방에서 오히려 케인보다도 높은 지역에서 상대 수비 라인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시면 쿨루셉스키가 수비를 할 때는 내려와서 쿨루셉스키, 호이비에르, 스킵 3명의 중앙 미드필더 라인이 만들어주고, 손흥민은 오히려 케인보다도 높은 지역에서 수비에 대한 부담을 거의 지지 않으면서 역습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토트넘이 볼을 끊어내면 손흥민이 공간으로 곧바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도 보시면 토트넘이 볼을 끊어냈을 때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은 지역에 있으니까 곧바로 상대의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이건 손흥민의 워낙에 트레이드 마크인 장면이니까 뛰어들어가는 방향을 향해서 토트넘이 패스를 연결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것에 집중하면서 넓은 공간에서 상대 수비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서 손흥민이 자신의 스피드를 살려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좋은 공격 찬스를 잡아가는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볼터치를 보면요, 굉장히 지난 경기 높은 지역에서 대부분의 볼터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콘테 감독이 있을 때보다 스텔리니 감독이 임시 감독을 맡은 이후에 손흥민 선수의 볼터치가 높은 지역,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나 이 볼터치 위치를 보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터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손흥민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득점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위치에서 뛰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번 뉴캐슬전에서 손흥민이 3경기 연속골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뉴캐슬이 라인을 높이는 팀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뉴캐슬은 라인을 많이 끌어올려서 상대를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하는 그러한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넓은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뉴캐슬이 공격을 전개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하냐면, 뉴캐슬의 공격은 뉴캐슬의 오른쪽 라인에서 대부분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기마랑이스도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요. 특히나 트리피어도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플레이메이킹에 가담을 해요.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건 파비안 셰어가 굉장히 독특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킥력이 정말 좋아서 프리킥도 직접 처리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 선수의 킥력을 활용해서 뉴캐슬이 공격을 전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파비안 셰어가 높게 올라와서 트리피어와 기마랑이스 이 2명의 선수와 함께 오른쪽 라인에서 빌드업을 주도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보트만과 덴번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트리피어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3백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비안 셰어까지 올라가니까 뉴캐슬의 약점은 파비안 셰어가 올라간 뒷공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손흥민이 높은 지역에서 뛰는데 파비안 셰어가 올라와서 빌드업에 가담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손흥민이 파비안 셰어가 올라올 때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역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파비안 셰어가 올라왔을 때 손흥민이 파비안 셰어의 뒷공간을 계속해서 노리고 뛰어들어간다. 이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아무래도 뉴캐슬이 라인을 올리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 뒤쪽에 있는 선수들, 스킵과 호이베르, 쿨루셉스키 요 3명의 선수가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쏠리면서 오른쪽 라인에서 이 뉴캐슬의 공격을 확실하게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3명의 미드필더로 이 공간을 커버하다 보면 반대편 공간이 열리면서, 특히나 이 조엘링톤이 있는 공간에서 공간이 발생하고, 더군다나 이 조엘링톤을 막는 선수가 수비력이 좋지 않은 포로, 그리고 랑글레가 이번 경기에 못 나온다면 산체스가 오른쪽에 배치되면서 산체스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때 뉴캐슬이 토트넘의 미드필더 라인 한쪽으로 쏠릴 때 반대편으로 공간을 전개한다면 여기서 토트넘의 수비가 무너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토트넘이 손흥민을 높게 쓰면서 스킵이나 호이비에르, 쿨루셉스키 이 3명의 선수가 첫 번째로는 뉴캐슬의 오른쪽 라인의 공간에서 손흥민 대신 조금 더 수비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져가야 되지만, 너무 오른쪽을 쏠리다 보면
반대편에 공간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뉴캐슬이 오른쪽 라인에서 공격을 많이 전개하면 수비적으로 지난 경기보다는 많이 내려와서 파비안 시어나 트리피어를 압박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너무 내려쓰지 않더라도 손흥민이 앞쪽에서 전방 압박을 하게끔 만들면서 트리피어나 파비안 시어를 방해해주는 역할을 아마 스텔리니가 맡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뉴캐슬이 라인을 올리는 만큼, 그리고 파비안 시어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만큼 손흥민에게 기회도 많이 생기겠지만 뉴캐슬의 오른쪽 라인에서 공격을 진행하는 만큼 손흥민도 조금 더 전방 압박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경기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연스럽게 트리피어와 파비안 시어가 올라왔을 때 손흥민이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페리시치가 얼마나 손흥민을 이번 경기에서도 도와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페리시치가 토트넘의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는 동시에 빠르게 올라와 주면서 파비안 시어를 한쪽으로 끌어당기면 이때 자연스럽게 손흥민에게 더욱더 넓은 공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리니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움직임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손흥민이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수를 끌어당기고 이때 페리시치가 올라오면서 공간을 활용하는, 그리고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이러한 전략을 콘테가 활용을 했다면, 스텔리니 감독은 오히려 페리시치가 올라오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이때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방식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과 101번째 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나오니까 페리시치가 손흥민 선수에게 2번의 어시스트를 연속으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페리시치가 공격적으로 얼마나 빨리 올라와서 뉴캐슬의 수비를 끌어내느냐, 특히나 파비안 시어가 올라왔을 때 파비안 시어를 조금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것이 손흥민의 득점, 특히나 3경기 연속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